반전의 반전의 반전입니다. 엔비디아 성적표 나오기 전에 분위기가 굉장히 싸늘했었죠.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어제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켰는데요. 간밤 미국 시장은 또 한 번 AI 버블 논란에 휩싸이며 분위기가 반전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에 또 한 번의 반전을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AI 랠리 하루 만에 급냉된 분위기,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도 굉장히 급격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안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시세부터 체크하겠습니다. 현재 IT 투톱 하락입니다. 삼성전자가 4%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99,000원 지지했던 어제 10만전자에 대한 회복, 기대감도 하루 만에 좀 밀려 내려가면서 96,000원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이번 주에 60만 원 선을 회복했다가 56만 원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저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53만 원에서의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분위기를 봤을 때 대체로 약세 분위기가 뚜렷한 상황, 2차 전지와 바이오 종목들까지도 현재 자리에서는 시장 안에서의 방어주 역할을 톡톡하게 해주는 쪽이 많지 않습니다. 자, 6위 하위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원전 쪽도 크게 빠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5%의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약세입니다. 최근 반등 주면서 AI 내러티브와 조금 다르게 움직이나 싶었는데요. 결국 오늘장은 시장 영향 안에서 5% 하락 움직임이 프리마켓 시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들도 최근에는 방어주 역할을 많이 해줬었는데요. 오늘장은 시장 영향 안에서 대체로 마이너스권, 여기서 낙폭을 어느 정도 줄여가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총 1위에서 10위까지는 모두 다 전멸입니다. 오늘 거래량 상위 안에서 빨간불 들어와 있는 쪽을 보니까 한일령 테마에서 조금은 반사수혜를 크게 누릴 수 있는 화장품, 수산 상승입니다. 삐아가 14%의 급등을, 한국 화장품이 12% 가까운 급등 움직임으로 출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종목 모두 다 중국 익스포저가 굉장히 커서 중국 테마에 있을 때마다 크게 올랐던 종목입니다. 오늘 두 종목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사조시푸드도 최근에 일본의 수산물 수입 금지하겠다는 중국 발표와 함께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테마단으로만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재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새로운 평화안, 이 움직임 안에서 종전에 대한 기대치를 안고 현재 대동기어가 상승 움직임 타고 있습니다. 자, 시세 여기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전벨트를 잘 졸라매고 오늘 대안을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루 만에 급냉 분위기는 왜 이렇게까지 반전이 됐는가? 일단은 보면 엔비디아가 어제 이 시간대 시간 외 거래에서 4% 이상 상승 움직임이 나오면서 탄력이 좋습니다. 말씀드렸었고요. 여기에 여파받은 국내 반도체, 대만, 일본 반도체 칩 주식들이 모두 다 상승으로 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분위기는 아시아장뿐만 아니라 유럽장까지도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대체로 분위기가 좋았고요. 호실적 가이던스, 최근에 AI 기업들 중심으로 한 감가상각 논란까지 반박을 해내가면서 AI 과열 논란을 종식시키는 분위기였습니다. 수요 자체는 여전히 예상보다 뜨겁고 메모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는 충분히 공급량을 확보했다면서 앞으로 일감, 실적에 대한 자신감까지 표명했던 실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는 간밤에 3% 정규장 분위기에서 마이너스로 거래를 마쳤고요. 플러스 분위기를 이어가던 반도체 칩 주식들이 모두 다 미국장에서 무너지면서 나스닥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나 내렸고요. 마이크론은 장중 저점을 낮춰가더니 투매까지 오후장에 짙어지면서 10%의 급락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크로적인 이슈와 AI 과열 논란이 여전했다.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고요. 매크로 측면은 9월에 실업률 발표가 나왔는데 사실 비농업 고용은 예상보다 매우 좋았거든요. 아시다시피 6월부터 해서 비농업 고용 지표만 놓고 봤을 때 BLS 쪽으로는 변동성이 꽤 큽니다. 그래서 비농업 고용은 안도인데 실업률은 0.1%포인트 조금 더 올랐습니다. 소수점 두 자릿수까지 하면 4.44. 지금 연준 위원들이 꽤나 경고성으로 보는 실업률이 4.5 라인대인데요. 여기서 조금 더 올라오게 되면 이 경고 라인까지 도달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그 다음의 지표로서 안도를 줄 수 있는 10월 지표는 발표가 취소된 상황이죠. 결국은 이런 불안한 움직임 안에서 12월 인하를 결정해야 한다. 많은 연준 위원들은 동결표에 조금 더 가닥을 잡아가면서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3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비트코인 내리고 위험자산 관련해서 대체자산인 금까지도 같이 약세고요. 빅스는 또 한 번 11%의 급등입니다. 리사쿡 연준 의사가 지금 자산 가격이 꽤나 올라왔다면서 하락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매크로에 대해서 우려감을 키운 발언이 됐고요. 더불어서 오라클과 코어위브 CDS 프리미엄이 급등했다는 것도 엔비디아의 호실적을 이겨내지 못했던 AI 과열 논란 시그널 중에 하나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CDS 급등은 오라클뿐만 아니라 코어위브 같은 경우에도 두 종목 모두 다 최근 급등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간밤에 또 한 번 치솟았습니다. 그 외에 라는 배경을 체크해 본다면 AI 인프라를 위해서 최근에 과도한 막대한 투자를 쏟아부으면서 신용 등급이 아직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재무 부담에 경고등이 켜졌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요. 중요한 건 트레이더들이 AI 붐에 해지 베팅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이 같은 꽤나 변동성 큰 지표로서 움직임이 나오면서 부도 위험률이라고 불리는 CDS 프리미엄까지 급등 움직임이 나타난 겁니다. 오라클 5년 CDS 비용 지금 3배까지 늘어나는 모습, 5년 내 부도 위험이 오라클은 8%, 코어위브는 42%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CDS 급등이 당장 기업이 무너진다라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AI 투자 사이클에 대해서 굉장히 심리 지표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로 이해해 보시면 되겠고요. AI 신뢰가 약화될 때마다 더 계속해서 급등할 수 있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간밤에는 이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 영향력도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프리마켓 시세 보신 것처럼 반도체 투톱에 대한 투매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 지금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7에서 8%까지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반등했었던 삼성전자도 약세로 돌아서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어제 잠시 들어왔던 외국인의 수급의 연속성을 오늘 어디서 찾아봐야 할까? 외국인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사준다면 어느 종목을 담을지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수급의 연속성이 1차적으로 확인이 돼야 될 거고요. 최근 사실 AI 과열 논란을 처음 겪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과열 논란 움직임 안에서 비교적 선방했었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은 해지 차원에서의 전략 측면이 필요할지 고민이 됩니다. AI 반도체 종목들, 이 AI 내러티브가 흔들릴 때마다 빠졌던 종목으로는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에너지 쪽으로 꼽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때 흔들리면서 선방했던 섹터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모멘텀으로 꿈틀꿈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소비 키워드 안에서는 이 중국의 한일령 테마에서 반사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화장품, 유통, 관광, 항공, 그리고 의류까지도 방어주 역할을 해주면서 최근 실적이 바닥권에서 좋았던 낙폭과대주들이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시클리컬 낙폭과대 산업재 종목들도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최근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 같이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최근 비만 치료제라든지 개별적인 모멘텀을 안고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내년까지의 흐름을 바라봤을 때 시장의 변동성 안에서 꽤나 제자리를 묵직하게 지켜줄 수 있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들 종목들이 종가상으로 봤을 때 아래꼬리가 길게 달리며 시장을 방어해 줄 수 있을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통신주와 함께 5G 통신 장비단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어서 같이 체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소비 키워드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한일령에 대해서 사실상 엔터와 화장품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장품과 관련된 불매운동 키워드가 되살아나자 이쪽까지 투심이 완전히 회복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연속성 오늘 관찰 필요하겠고요. 1차적으로 움직인 쪽은 여행, 카지노, 숙박, 그리고 2차적으로 움직인 쪽이 테마단으로 수산이었습니다. 엔터의 경우에는 중국인 멤버가 있는 걸그룹, 보이그룹이 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불똥이 튀면서 반사 피해를 누리고 있는 테마라서 이쪽은 조금 더 귀 기울여서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도에 중국 쪽에 시장이 열리거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공연과 관련된 기대감을 안고 봤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 유효할지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화두로 던졌던 화장품 측면에서는 사실 아직까지 명확하게 제재가 들어간 건 아닌데요. 중국의 온라인상에서 일본의 화장품 수입 제한과 관련된 키워드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제재가 있게 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중국 안에서 그 내수 시장을 장악했던 브랜드들이 무너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대체하게 되면 이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수혜는 어느 정도일까에 대해 관심을 가져봐야 될 텐데요. 지금 중국 쪽 의료의 수출 비중, 그러니까 중국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비중을 따져봤을 때 2024년, 2025년은 1월에서 10월까지의 움직임을 감안해 봤을 때 일본이 한 18에서 19%의 수입 비중을 차지하고요. 우리 한국 화장품은 13% 정도입니다. 확실히 일본보다 우리가 적습니다. 그래서 19%의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의 공백이 생기면 우리가 그 부분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매출 비중은 어떠한가를 열어봤더니 키움증권 리포트인데요. ODM사에서는 코스맥스가 압도적으로 25%로 중국 매출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는 최근 들어서 계속 줄여가면서 북미 쪽의 엑스포저가 큰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브랜드사에서 봤을 때 LG생활건강 주가가 답답한 이유가 있죠. 살아나지 못한 중국 시장 안에서 여전히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도 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순으로 중국이 우리가 서서히 들어가게 되면 잠식할 수 있는 MS 기대감이 큰 순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키움증권은 럭셔리에서 매스, 로컬까지 일본이 갖고 있는 그 중국 안에서의 시장이 꽤 크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대체 수요도 클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큰 수혜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스맥스, 브랜드사에서는 아모레퍼시픽 꼽고 있습니다. 다만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최근 중국 젠지들이 자국 화장품을 꽤나 선호하고 있다고 해요. 2021년에는 자국 제품 선호도가 한 21%였는데 2025년 들어 43%로 그리고 해외 제품의 경우에도 지금 70%나 선호했던 2021년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 37%로 해외 제품 선호보다는 자국 제품을 선호한다는 측면은 우리에게 변수라는 점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중국 브랜드, 로컬 브랜드, ODM 플랫폼 앞서 보신 대로 익스포저가 큰 종목들 제외하고도 시장의 심리라는 게 또 작용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북미 쪽에서 잘하고 있는 종목들 뿐만 아니라 실적이 살아날 종목들 천천히 키워드 보면서 회복될 쪽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세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체크합니다. 한국 화장품 예상 호가 8%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보시면 연이틀 양봉 움직임으로 거래 마친 상황입니다. 중국 키워드 확실히 좀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아직은 바닥권이라서요. 그 연속성에 있어서 바닥권에 있는 쪽이 확실히 좀 기회가 있을까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 같이 보시면 키움증권의 탑픽이거든요. 사실 이 ODM사 측면에서도 한국콜마,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면 10월, 11월 조정을 받았고요. 연이틀 양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회 지금부터 잡아봐도 될지 그러면 자리 옮겨서 전략 함께 체크해보죠. 예상호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좀 겁나네요. 미국 시장의 여파를 받는 반도체 투톱의 프리마켓 예상호가 모두 약세인 가운데 코스피가 4천선 다시 내주네요. 3,838선, 코스닥은 867선에서의 출발 대기입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스튜디오 들어오시는데 표정이 너무 어둡고요. 투자자분들도 지금 힘이 쭉 빠져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엔비디아 AI 랠리가 하루 만에 급냉됐거든요. 네. 어제는 사실 엔비디아 보고 이제 다시 긍정적으로 매수 신호를 잡았잖아요. 네. 그럼 오늘이 기회일지가 궁금한데 반도체에 앞서서 일단 시장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매크로로 이해해보면 될까요? 아니면 반도체와 연결지어서 일단은 시장 발을 빼는 게 맞습니까, 오늘? 일단 낙폭이 좀 크죠. 낙폭이 좀 큰 상황이라서 만약 어제 이제 흐름을 보고 미국 선물 지수와 이제 미국 증시의 초반 흐름까지 이제 감안을 해서 베팅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고 일어났더니 뭐 적게는 3%, 많게는 지금 뭐 9%, 10%의 지금 하락을 맞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우선 리스크가 발생이 되었으니 저는 전체는 아니더라도 절반 부분 혹은 20, 30% 정도의 비중은 조금은 줄였다가 흐름을 다시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낙폭의 폭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더라면 오늘 저는 그냥 이용을 해서 담아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지금 낙폭이 큰 상황이고 ETF 연계 상품이 이제 본장 열리면 같이 움직이게 될 텐데 그러면 지금 프리장보다 조금은 더 과격하게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비중을 좀 축소를 하셨다가 주말 사이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의 허와실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기회이냐 아니면 위기이냐에 대해서 그리고 12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우선은 비중을 줄이셨다가 다음 주 초 중에 어떤 흐름이 좀 잡히게 되면 그때 한번 재매수를 하는 전략이 지금은 가장 나은 선택지가 아니겠는가. 지금 여기서 저는 AI와 반도체에서 발을 무조건 빼야 된다 이것은 아니고요. 그 안에서 이제 큰 물줄기는 그대로 흘러가는 상황에서의 비중 조절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를 보면 반도체를 조금 더 좁혀볼게요. 7%에서 8%까지 급락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비중을 줄이기도 참 어렵고 그러니까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열어두신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엔 대응의 영역인데 네. 저는 그래도 줄였다가 다시 살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매도를 했다가 다시 못 사는 게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비디아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불안감에서 조금은 거리가 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SK하이닉스는 이미 HBM이 2026년 물량까지 다 계약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 우위를 지금 점할 수 없지 않겠는가. 대신 DDR4, DDR5의 현물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만큼 저는 삼성전자는 실제 가격 우위를 지금 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조정 이후에 좀 이 아픔을 이겨낼 가능성이 높지만 이 조정의 폭이 얼마만큼 더 지속이 될지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라 일정 부분만큼은 좀 줄였다가 추후에 다시 사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규장 출발하고 나서 어디까지 밀리는지 흐름은 초반에 저희가 보면서 한번 여기까지 해서 또 잡아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더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프리마켓에 이어 예상 호가에서도 굉장히 선방이 나오고 있는 화장품 쪽 여쭤볼게요. 정태근 이사님, 네. 코스맥스, APR, 코스메카 코리아 확실히 시장이랑은 다른 분위기로 이어지는데 이게 반짝 테마라고 보세요? 아니면 한일령에 이어서 확실히 중국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확대될 수 있는 기회로 보세요? 일단은 주식시장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장 변동성이 큰 구간들 속에서 이제 대안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짧게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출렁이다 보니까 일단 시선이 이제 중국 쪽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 쪽까지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 중국 관광객이 와가지고 매출이 과연 늘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글쎄요, 매출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까에 대한 부분들은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죄송합니다. 중국 소비주가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창 중국 소비주 얘기할 때 면세점, 화장품, 여행 이렇게 시세가 강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때 대비해서는 시세 흐름이 상당히 많이 약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어떤 상승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짧게 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어쨌든 일본 안 가고 우리나라 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로드석 관련돼 가지고 토니몬이라든지 에이블 CNC라든지 이쪽으로 그리고 오늘 또 시세도 강하게 연출이 될 만한 또 삐아라든지
이쪽에서 좀 압축해서 제한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대안이 되는 건 맞는데 좀 짧게 보자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테마가 오늘 예상되는데 바로 이 종전 관련 종목들이죠. 대동기어, 전진건설 로봇 어제도 반응이 있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이쪽 역시 바트를 짧게 잡고 지금 시장의 대안으로서의 어느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굉장히 여러 번 좀 많이 말씀드렸던 섹터이긴 한데 그럴 때마다 연속성보다는 단기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이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기회, 신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는 굉장히 짧게 보는 게 맞고 오히려 앞서 이제 이사님께서 이야기한 중국과 일본 관계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저는 오히려 이쪽이 조금은 더 긴 연속성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약간의 신경전이 아니라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연속성인 부분에서는 저는 화장품이라든지 피부 미용, 의료 이쪽에서 찾아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의 지금 가장 큰 부담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의 하락도 있겠지만 여전히 지금 더 부담되는 건 원달러 환율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부분은 환율 수혜주에 좀 집중을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이 여기가 저점인가 아닌가 굉장히 고민이 될 수는 있겠지만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1,500원까지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일 수 있어서 네. 이쪽에 대한 저는 집중을 좀 해보면 원달러 관련 주들을 한번 보시는 게 오늘 시장에서는 더 좋은 선택지일 수 있겠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상호가 체크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10% 가깝게 빠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포심리 정말 극에 달하네요. 51만 4천 원까지 내려앉으면서 지수 끌어내립니다. 3,840선 지수 출발. 삼성전자도 5%의 하락으로 9만 5천 원에서 출발 대기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거의 다 전멸입니다. 오늘 LG 엔솔 포함해서 2차 전지 쪽도 약세 3%가량의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 쪽, 원전 쪽 다 빠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현재 5%의 하락 출발. 현재는 의류, 화장품 이 정도의 빨간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은 나아지기를 기대해보죠. 시장 문 열겠습니다.